여기에 실링을 위치시켜 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마야튜브 이부장입니다. 오늘도 지난번하고 이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리즈,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다 알려드리려고 오늘도 클래식을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제가 한 몇 주 동안 촬영한 내용들이 그동안에 이제 클래식 언박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설치를 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 따로 이제 AS 자가검진 시리즈로 해서 올렸던 내용들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영상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기도 좀 어려우실 거고, 그 영상에서 알고 싶은 부분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한 번씩 다 취급했던 내용이지만, 좀 클래식 사용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풀어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한 번씩은 다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영상 말고도 그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들 한번 해당 제품 찾아서 검색을 해보시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내용이 중복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루하실 수도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히 강조해야 되는 부분, 클래식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을 두 가지만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입수 연결 커넥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클래식 제품을 구매하시고 나서 설치를 이렇게 하실 때, 물론 습관적으로나 이렇게 예전에 설치하고 나서 입수 커넥터에서 누수가 있었던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마 보통 구매를 하시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 보실 것 같아요. 그러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시기 전에 이 입수 커넥터 부분을 항상 먼저 확인을 하시고 나서 설치를 해 보시기를 권장을 해 드려요. 처음에 구매하시면 이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일 텐데, 그냥 이렇게 바로 설치를 했을 때 구동을 하면 여기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보통은 이게 입수 커넥터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해서 잠그는 형태로 돼 있는데 덜 잠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감아서 잠그려고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미 실제로 원인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실링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로 결합이 돼서, 이걸 사람이 일일이 다 조립해서 출시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실링 링이 엉뚱한 위치에 가서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 상태로 이게 적당히 감겨져서 나오다 보니까 뻑뻑한 상태인데, 그게 이제 덜 감겼다고 오해를 하셔서 물이 새니까, 정확한 위치에 없어서 물이 새는 건데 그게 덜 감겼다고 생각해서 더 감다가 통이 깨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통이 깨지게 되면 통을 교환을 해야 되니까 먼저 구매를 하시고 나서 처음 설치하시기 전이거나 설치를 했는데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진다면, 이거를 더 감기 전에 우선 아예 다 풀어보세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마 보통은 원래 실링 위치가 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요 나사산 부분에 어긋나서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로 조립이 돼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조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뻑뻑하기만 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더 진짜 안 깨진 게 다행일 정도로 이렇게 딱 걸려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감으면 당연히 이게 탁 깨지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구동하시기 전에는 항상 이걸 먼저 풀어서 입수 커넥터를 푸셔서 정확하게 실링 위치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엉뚱한 위치에 가 있다고 하면은 요 끝부분이에요. 여기 턱이 있어요. 실링 위치에 지금 단단하게 설치가 돼서 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위치가 잡혀 있어요. 실링이 들어가는 위치. 여기에 실링을 위치시켜 주셔야 돼요. 실링 위치를 올바르게 시키신 다음에
다시 시계 방향으로 조여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상적으로 실링이 위치되어 있으면은 아주 힘 들이지 않아도 이렇게 저절로 감기고, 어느 정도 물이 새지 않을 정도로 조여지면 이렇게 뻑뻑해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뻑뻑하다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뻑뻑하다고 하면은 이 위치로 살짝 풀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덜렁덜렁거리지만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태로 설치를 하시면은 누수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더 빽빽하게 나는 단단히 고정시킬 거야, 나는 물이 새는 게 너무 두려워, 이래서 단단히 고정시킨다고 하시면 이렇게 하면은 깨져요. 요 깨진 거는 통 내부를 봤을 때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요 커넥터 부분이. 그래서 이 윗부분이 깨지는 경우가 있고 이 아랫부분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위아래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조립하다가 딱 소리가 났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고정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물이 샌다든지, 물이 한 방울씩 샌다든지 할 때는 이 부분 확인해서 파손 여부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클래식을 구동했을 당시에는 소음이 이제 에어 충분히 다 빼주고 그래서 조용히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한 몇 개월 정도 썼는데 갑자기 소음이 나기 시작한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선 제일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게 클래식 임펠러하고 샤프트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시면 되세요. 제품에 임펠러 샤프트를 교환하는 영상을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으니까 뭐 교환하는 방법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우선 맨 처음에는 클래식하고 샤프트하고 임펠러 컨디션을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보통 이게 뭐 다들 이게 교환 주기가 2년 정도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뭐 그게 맞긴 맞아요. 2년 정도를 저희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고는 있지만 더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용하시는 컨디션에 따라서 기간은 달라지기 때문에 더 빨리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과제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여가 솜 사용 여부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기간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2년이라는 기간에 구애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도 일단 가장 먼저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임펠러하고 샤프트의 파손 여부, 그리고 수조에 물이 충분한지. 처음에 구동했을 때는 충분했는데 물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 사이펀 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최고 물높이가 있는데 그 물높이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지 그것도 일단 확인을 해 보셔야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과기 청소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는지, 여과제 물이 깨지진 않았어도 만약에 물리적인 슬러지들, 일단 뭐 찌꺼기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되직하게 쌓여가지고 수류의 저항을 받아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되게 소음 문제는 상당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 소음 관련 자가검진 시리즈를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소음이 난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임펠러 샤프트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긴 맞아요. 임펠러 샤프트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전에 동영상에 그런 내용을 소개를 시켜드렸는지 확실히 기억이 나지가 않아서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팁이긴 한데, 뭐 권장하지는 않아요. 권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그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하나를 알려드리면, 여과솜을 사용하지 않았던 여과기일 경우에 여과제 찌꺼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작은 달팽이 껍질 같은 게 임펠러 챔버 안으로 들어가서 임펠러에도 손상을 주지만 임펠러 챔버 내부 이 안쪽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원래 손으로 만졌을 때는 상당히 매끄러운데 그 흠집을 내게 되면 이게 거칠거칠해지거든요. 근데 좀 자잘한 여과제 부스러기 같은 게
들어가서 생긴 그런 흠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연마해서 사용하시면, 연마를 해서 사용하시면 조금 소음 정도가 다소 줄일 수 있으세요. 그 연마를 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은 다 써서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그 샌드페이퍼, 보통 사포라고 많이 하죠. 그거 너무 굵은 거 말고 2000방짜리라고 있어요. 2000방짜리 샌드페이퍼, 종이같이 생겨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찢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포거든요. 그거를 아주 작게 자르셔서 이렇게 연마를 해주세요. 옆면을. 너무 큰 걸로 하면 오히려 흠집이 더 나니까 작은 걸로 이렇게 하시면 작은 흠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늘러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연마가 되거든요. 그 상태로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무조건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흠집일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매끄럽게 하신 다음에 물로 한번 세척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펠러하고 샤프트를 다시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 그래도 소음이 어느 정도, 많이는 아니에요.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소음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는 있으세요. 제가 이게는 좀 잘못 말씀드리면 어떤 큰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그 작은 흠집을 연마할 때 저 혼자만 이렇게 사용하던 방법인데, 좀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클래식만 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다음 동영상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을 좀 보여드릴 건데, 미리 살짝 말씀을 드리면, 여과기를 돌리시더라도 수조의 물갈이를 한 3분의 1 정도씩 해주시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둘둘 육공 같은 경우는 여과통이 크니까 저 밑에 드레인 탭이 있어서 그쪽으로 물을 빼시는데, 클래식이나 뭐 꼭 클래식 아니어도 다른 여과기도 마찬가지지만 T자 연결관을 사용해서 그 드레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AI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